자, 이번 시간에는 6단원 중에서도 두 번째 반비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이 정비례랑 비슷한 이 반비례는 어떤 특징이 있냐? 얘는 우리 정비례와 마찬가지로 대응표로 비교했을 때의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정비례처럼 x의 값을 2배 해보고 3배 해보고 4배 해봤을 때 이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때 1일 때 값을 y를 8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얘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x를 2배 하면 얘는 이번에는 역수의 배수 형태로 2분의 1배가 됩니다. 다음에 얘 x를 3배를 하면 얘는 2분의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3분의 1을 1배면 3분의 8이겠죠. 다음 이번에 x를 4배를 하면 얘는 4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례는 2배, 3배, 4배 하면 2배, 3배, 4배가 되는데 우리 이번에는 다르게 2배, 3배, 4배 늘렸을 때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되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반비례 관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비례와 마찬가지로 이 반비례도 일정한 관계식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x와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 얘 보면 얘네 두 개를 봤더니 어떻게? 요걸 곱했더니 얼마가 돼? 8이 되죠. 그럼 얘는 요걸 곱했더니 얘도 8이 되네. 이렇게 곱해도 8, 이렇게 곱해도 8이 되네. 그럼 얘의 관계는 x랑 y를 곱했더니 얼마? 8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반비례도 정비례와 마찬가지로 x의 일정한 변화를 줬을 때 y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x의 숫자를 넣었을 때 y가 뿅 하고 튀어나오기 위해서 얘를 이항을 합니다. 개수를 넘기죠. 그러면 얘 넘기면 얘는 곱하기 관계가 곱하기 역수로 되니까 이런 관계식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비례는 y는 ax 형태였지만 얘는 y는 x분의 숫자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의 일반형을 어떻게 표현하냐? x분의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비례 그래프인데 얘도 당연히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니까 a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x가 분모에 있는 수죠? 그럼 분모에 있는 수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지, 그치? 우리가 0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반비례에는 이런 조건들을 가지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x가 2배, 3배, 4배 늘어났을 때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된다. 혹은 x, y 값을 곱했을 때 어떻게?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 라고 하면 반비례식을 적어놓고 관계식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비례 때와 마찬가지로 요 모르는 a 값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순서상 중에 하나를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y가 8일 때 x가 1이다. 1일 때 8이다. 이때 a는 얼마냐? 이렇게 찾으면 되니까 a는 8이다. 라고 해서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두 번째 정비례와 마찬가지로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래프. 자,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먼저 또 첫 번째로 우리가 x의 범위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진다는 걸 했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것도 똑같이 또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 x가 1일 때는 8, x가 2일 때는 절반인 4, x가 3일 때는 3분의 8이니까 약 2점 얼마니까 요 정도? x가 4일 때는 절반이니까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x 값이 숫자 이렇게 4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4개만 들어가야겠죠. 근데 xy가 숫자 전체다, 수 전체다라고 하면 얘를 이어주면 되는데 얘는 곡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 그런데 우리가 x가 0일 때는 아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안 그리는데 저 그래프에서 x 값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분의 8, x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찍어보면 아 마이너스 1일 땐 마이너스 8, 2일 때는 4, 3일 때는 3분의 8, 4일 때는 2 이렇게 돼서 얘도 그려보면 요런 곡선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반비례 그래프는 곡선이 2개가 쌍으로 나온다 그래서 쌍곡선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일정한 식들을 몇 개를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아까 점일 때는 점이고 수 전체일 땐 선이라 그랬잖아. 그럼 한 가지 더 해보면 만약에 x값이 이렇게 부등식을 이용한 범위로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 1과 4 사이에 무수히 많은 건 다 되는데 1보다 작은 쪽은 안 되고 4보다 큰 쪽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워지면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 잘린 선의 형태가 됩니다. 근데 1일 때 들어가니까 우리 저기 부등호에 나타나는 수직선과 마찬가지로 검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범위에서 아 1에서 4까지만 그래프가 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없다, 4가 안 들어간다, 그럼 여기에 흰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도 아까 점 숫자 몇 개로 나오면 점, 수 전체면 선, 만약에 범위로 나오면 잘린 선, 이런 형태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반비례 그래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식 몇 개를 해볼게요. 얘는 x분의 1부터 먼저 확인을 합시다. 얘 x분의 1 대응표로 만들어 보면 얘 값 몇 개만 해볼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4 이렇게 6개만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얘 마이너스 4일 때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두 번째, y는 x분의 2 형태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xy일 때 x값은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4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 2, 2, 1, 2분의 1 이렇게 특징이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x분의 1도 알아봅시다. 얘 똑같이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알아보면 얘 마이너스 4일 때는 4분의 1, 2분의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x분의 2 얘일 때도 알아보면 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4 있다고 치면 얘는 2분의 1, 얘는 1, 얘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하나의 그래프에 그려보고 또 특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X축, Y축, 원점. 자, 먼저 Y는 X분의 1에 X가 1이면 1, X가 2면 2분의 1, X가 4면 4분의 1 이렇게 됐었죠.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리면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럼 요쪽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면 여기면 1, 2분의 1, 4분의 1이니까 그래프가 또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y는 x분의 1은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비례처럼 특징을 써보면 y는 x분의 a, 당연히 a는 0이 아니고 x도 0이 아닐 때 이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다? 얘는 쌍곡선의 그래프다 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y는 x분의 2 그려보면 이번에 x일 때는 2죠. 1일 때 2, 2일 때는 1이고 4일 때는 2분의 1. 그럼 얘는 이런 식의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 때 2, 1, 2분의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는 y는 x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그래프를 볼 때 1일 때랑 2일 때랑 봤더니 a의 값, 여기 a의 값이 커지면 요 축에서 더 멀리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얘 마이너스 x분의 1 그리면 1일 때 마이너스 1, 여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얘도 이렇게 보면 여기의 값과 여기 값이 x가 같을 때 y의 부호만 다릅니다. 요거랑 요게. 그래서 요거는 요 x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맞아요. 요런 걸 대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진도를 나오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그럼 요쪽도 마찬가지로 1, 2분의 1, 4분의 1 하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이면 마이너스 2, 2면 1, 2분의 1이니까 그래프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이쪽은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얘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2, 녹색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결국 얘도 a의 값이 어떻게 숫자가 더 커졌을 때 결국 이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 축과 멀어집니다. 됐죠? 다음에 이제 a를 우리 정비례처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자, 그럼 얘 이제 확인을 하면 a가 0보다 클 때 요거죠? 파란 거랑 검은 거. 얘는 몇 사분면? 제1, 3, 4분면을 지나죠.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제2, 4, 4분면을 지나죠. 자, 그런데 우리 a가 0보다 클 때 얘는 보면 직선은 아니고 곡선이지만 오른쪽으로 갈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아래로 내려가죠. 오른쪽 아래로. 여기 있는 것도 잘렸지만 여기서 점점 가면 오른쪽 아래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정비례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로 간다는 얘기는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감소한다는 얘기는 감소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했었죠. 그럼 반대로 얘 a가 0보다 작을 때는 요거죠. 얘는 점점 오른쪽 위를 향하죠. 얘도 점점 오른쪽 위를 향하죠. 그럼 오른쪽 위를 향한다는 얘기는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례와 반비례 마찬가지로 얘네 특징을 했을 때는 전체 특징과 A의 부호에 따른 특징을 따로 알고 있어야 적용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례, 반비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문제를 풀면서 더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